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장에 이어서 9장 제9장 나가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업을 좀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읽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에 공부를 했다 생각하고 조금 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명사절 읽은 접수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경우, 자, 봅시다. 불완전한,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들 중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일단 그 접속사의 원래 품사가 명사이면 따라오는 절은 불완전하다. 그렇죠. 당연히 who, whom, which, what, whoever, whichever, whatever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보통 나옵니다. who, whom이라든지 whoever 뒤에는 예외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나머지 그러면 which, what, whichever, whatever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이 90%. 근데 의외로 또 어느 정도 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도 10% 있습니다. 그 10%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합시다. 자, 주어, 동사, I가 주어, no가 동사, 그러면 who loves me가 통째로 목적어,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o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입니다. 근데 who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인과 동시에 love의 주어 역할을 해요. 나는 안다.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자, who가 love의 주어 역할을 했죠. who 자체가 명사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여기에서 who는 분명히 명사절을 이끈 접수사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who의 품사 자체는 또 얘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love의 주어로서 명사 역할을 했습니다. 주어는 품사가 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빠진 문장이 나왔습니다. 또 나는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인과동식 is의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is 앞에 지금 우리 눈에는 주어가 안 보입니다. 당연하죠. what이 사실상 주어니까. 자, 요것도 먼저 온 사람 누구라도 가질 것이다.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선착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주어니까 명사, 명사절, whoever는 명사절을 이끈 접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whoever 뒤에도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who 자체가 명사거든요. 자, whoever는 come스의 또 주어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뒤에 주어가 빠진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너는 가질 것이다.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가질 것이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자,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인과 동시에 원트의 목적 역할을 해요. what이 기본적으로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 목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빠지는 게 맞죠. 이 자리에 갈로 쳤을 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갈로를 쳤어요. 다음에 who 자리에 갈로, what 자리에 갈로, whoever 자리에 갈로, whatever 자리에 갈로 이렇게 갈로를 쳤을 때 얘들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를 쳤다면 얘들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들이 접수하니까 동시에 자기가 명사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이렇게 목적 역할을, 원투의 목적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이걸 알고 있는 거는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확도도 달라지겠지만 자, 이것도 봅시다. 너는 가질 수 있다. 네가 선택하는 어느 것이라도 whichever는 어느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것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가 선택하는 어느 것이라도 가질 것이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ich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인과 동시에 추주의 목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얘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했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따지자면은 여기서 이제 수업할 때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따지자면은 이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인과 동시에 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명사절이라고 명사절 얘가 주어인 것처럼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get의 주어는 이 문장 whoever절 명사절이라기보다는 whoever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명은 복잡하고 저는 군더더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해석이 된다면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들어보자. 그렇게 자주는 오진 않지만 분명히 나오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죠. 자, 나는 안다. 무슨 색깔이 선택되어질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what이 무엇이 아니고 무슨 이랬습니다. 무슨 색깔이. 자, what 뒤에는 자, I가 주어, no가 동사. 그러니까 뭐, what절이 목적어죠.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거는 맞습니다. what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분명히 썼습니다. 근데 what 뒤에는 위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컬러가 주어, will be selected.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아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지금은 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사인 거는 맞지만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사인 그 동시에 자기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형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슨 색깔? 컬러라는 명사를 꾸몄죠. 자기가 명사 역할을 한 게 아니고 what이 지금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려면 what이 자기가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컬러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왜냐하면 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what은 컬러를 꾸밀 뿐이에요. 그냥 무슨 색깔, 명사 꾸미니까 형사지. 여기서는 what이 형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what에다 갈로를 했을 때 어설프게 찍는 걸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는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what 뒤에 학원 다녔더니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일단 what은 아니다. 일단 what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지. 여기서는 뭡니까? 무슨 색깔 해갖고 what이 컬러를 꾸미는 형사로 썼죠. 또 여기 갈로 쳤을 때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차라리 더 쉬워요. 보자마자 what이나 which 같은 걸 떠올립니다. 특히 what을 많이 떠올려요. 뭘 보고 하냐면은 얘가 명사절을 이끈 접사인과 동시에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컬러 앞에 관사가 없어요. 컬러 셀 수 있는데 관사가 없으면 복수명사를 정다든지 이래야 될 거잖아. 컬러 앞에 관사 일단 단수라면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복수명사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일단 만약에 단수로 적었다면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거든. 왜 관사가 없냐는 거지. 컬러 앞에 왜 관사가 없냐는 거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왜 컬러 앞에 관사가 없을까요? 이 what이 바로 관사 역할까지 겸했다는 겁니다. 무슨 색깔? what은 그러면은 역할을 3개 하는 거예요. 명사절을 끈 접수사,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 동시에 셀 수 있는 명사에 지금 관사 역할까지 한 겁니다. 관사 역할까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안다. 무슨 색깔이 나은지를 안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의 동시에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합니다. 어느 색깔, 어느 색깔, 어느 색깔. 형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기 갈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갈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which는 답이 아니다.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다. 그럼 which는 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틀리겠죠.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which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의 동시에 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이 아니고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색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해요. 근데 이거 또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앞에 관사가 빠졌어요. 이 셀 수 있는데 지금 단수 형태라면 앞에 관사 어나 들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사가 없죠. 왜냐하면 which가 컬러를 꾸미는 형사 역할과 한과 동시에 또 관사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컬러 복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복수가 나오면 완전하다고 볼 수 있고 관사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which가나 what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인과 동시에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형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나오는 문장은 관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관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whatever, which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what이나 which가 들어갔죠. 자,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인과 동시에 얘가 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형사 역할을 했어요. 무슨 책을 너는 살 수 있다. 무슨 책이라도 네가 원하는 어느 책이라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whatever는 북을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잖아요. you가 주어고 want가 동사고 북이 목적어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여기에 또 갈로를 쳤다. 그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what 들어간 거는 답이 아니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문장이 완전하구나. 그래서 what, whatever, what 이런 건 답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죠. 틀린 거죠.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쉽습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북이 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whatever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인과 동시에 북을 꾸미는 형사 역할, 또 동시에 북의 관사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관사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whatever 자리에 갈로 쳤을 때 whatever가 답이라는 걸 보고 바로 거의 알 수 있는 거죠. whatever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갈로를 쳤다면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특히 북 앞에 관사 없는 게 너무 눈에 띄거든요. 물론 복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건 관사가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whatever도 얘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의 동시에 자기가 형사로 썼다면은 뒤에 관사 없는 관사가 붙지 않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 앞에 관사가 생략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whichever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살 수 있다. 어느 책이라도. whichever는 어느 책 이렇게 합니다. 어느 책이라도 이렇게 사죠. 어느 책이 나은 것 아무거나도 그 중에서 좀 낫다 싶은 거 아무거나도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앞에 눈앞에 좀 몇 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어느 것이라도 할 때 which라는 단어를 쓰죠. 자, 어느 책이라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니까 명사들 which는 명사절을 이끈 접사. 인과 동시에 이 문장에서 북을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어요. 어느 책이라도 명사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명사 역할을 했다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인데, 자, 다시 앞에 했던 거 한번 더 볼까요? 명사 역할을 했던 경우, 얘가 분명히 chose의 목적 역할, whatever가 want의 목적 역할, whoever가 come의 주어 역할, who가 love의 주어 역할, 이렇게 명사 역할을 했죠. 명사 역할을 했다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건데, 요거는 명확하게 whichever가 북을 꾸미는 형사 역할을 했어요. 그럼 얘는 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whichever는 명사절인 접사인 동시에 북을 꾸미는 형사 역할, 동시에 북의 관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사가 생략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관사가 생략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 앞에 관사 없다는 거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있죠. 자, 이 부분 읽어봅시다. what, which, whatever, whichever가 접사 역할과 동시에 형사 역할을 한가 동시에 또 관사 역할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what, which, whatever, whichever 뒤에는 90%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한 10% 정도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who나 whom 뒤에는 예외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who나 whom 뒤에, whoever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who나 whom이 들어가면 뒤에 예외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 여기서는 뭐 사족이라면 사족인데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노파심에서 내가 적어놨습니다. 형사절 이끈 접사, 즉 관계대명사에서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의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이런 것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어느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자, 뭐, 뻔한 거지만, 난 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기서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강생이, 선생님,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뭐, 한 번씩 받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라 생각했다. 이 학생이,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이 후는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목적이니까 명사절입니다. 여기서 이 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형사절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밑에서 관계대명사인 봅시다. 바로 이게 관계대명사죠. 자, 그는 이다 남자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 명사 꾸미니까 형사, 형사들. 후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후는 형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인과 동시에 직독직해라면은 그는 이다 남자다. 걔는 사랑한다 나를. 후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하죠. 후가 러브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는 명사니까 얘한테 무슨 명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끌어야 관계사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얘가 이제 명사 역할을 하면 관계 대명사. 특히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지. 자,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너무 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착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문법을 확실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연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독해도 잘 되고 문법 문제 풀 때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10장을 나갈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오늘 9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10장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1장부터 차근차근 봐야 제 설명이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